안녕하세요, 에픽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한 장으로 모션을 만들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3D 공간에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미지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컴포지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1920-1080 5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제가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 놓고 얘를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포지션으로 만들죠.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위에 거 체크하고, 그리고 얘 이름은 이렇게 모델이라고 이렇게 바꾸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얘 위치를 좀 조절을 할게요. 얘 위치를 이 정도로 조절을 해 놓고요. 그리고 얘를 여러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듀플리케이트 일단 10장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장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일정 영역이 하나하나씩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두면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 2D 상태에서 영역을 분리하도록 할게요. 마스크 선택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처음 거는 머리 있는 부분이 먼저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머리에서 이쪽 부분 영역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아이콘들은 다 꺼주고요. 이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켜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쯤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영역이 이상하다 싶으면 마스크 조절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가서 더블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영역이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했으니까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디오 아이콘 키고 마스크 위에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니까 이 정도 돼 있네요. 여기까지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또 다른 영역을 만들죠. 일단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원하는 느낌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되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원하는 형태가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만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해 놓고요. 이제 얘들을 3D 공간에 배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D 공간에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전체 선택하고 3D 레이어로 변환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3D 공간에서 배열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3D 레이어로 변환이 됐을 때 중심점이 한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을 움직일 때 3D 공간에서 위치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D 레이어로 변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오브젝트 있잖아요. 각각의 레이어별로 중심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요. 각각의 중심점을 컴프의 중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센터에 맞춰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귀찮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나중에 작업할 때 이게 훨씬 편해요. 처음에 좀 귀찮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해놓고 나중에 좀 빠르게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중심을 바꿔놓고 얘들을 다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게 되면 각각의 중심이 다른 위치로 바뀌어 있죠. 아까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놓고 3D 레이어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뉴 카메라. 카메라는 여기에서 투노드로 28mm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굳이 타겟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원노드를 선택을 하고 카메라 렌즈는 28mm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카메라가 만들어지면 뷰를 일단 두 개로 바꾸자. 그래서 두 개의 뷰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탑, 여기는 카메라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서 보고 있는 뷰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10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공간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레이어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맨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얘 뒤에 이렇게 배열이 되면 되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굳이 이 머리 뒤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뭐 더 앞으로 와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뒤로 놔두고요. 얘들은 이렇게 공간에 다 배열을 해주죠. 이렇게 뒤로도 빼주고 앞으로도 빼주고 얘들을 공간에 배열을 해주죠. 이렇게 공간에 배열을 해놓고 각각의 레이어에 포지션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들 전체가 이 뒷부분에 5초 있는 데까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P를 눌러서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뒷부분에 키를 먼저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키를 잡아주면 전체가 잡히고요. 그리고 맨 앞부분을 잡으면 되는데 맨 앞부분일 때는 각각의 레이어들의 속도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키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려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들이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리가 조금씩 다 다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어떤 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건 좀 천천히 움직이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얘들이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카메라가 움직일 때도 느낌이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속도 차이 나게끔요. 자, 이렇게 탑에서 포지션 값을 잡으면 자, 한번 드래그 해보면 얘들이 움직이는데 각각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타나죠. P를 눌러서 키프레임은 이렇게 닫아 놓고요. 지금 보면 레이어와 레이어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게 되면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죠. 자,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는데 얘들이 구분이 잘 될 수 있게끔 제가 거리는 30 정도 주고요. 소프트니스는 50 정도 적용을 하고요. 얘 투명도 값은 4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적용을 했더니 여기 구분이 좀 되죠. 구분이 되고 얘는 뷰는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얘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다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림자 선택하고요. 그림자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 Shift 눌러서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배경이 없으니까 배경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Solid. 여기 있는 이 색상보다 조금 어두운 톤으로 배경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의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의 컬러에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색상을 변경한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맨 밑에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사이드 부분이. 그래서 사이드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하는데 어둡게 할 때는 솔리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펙트에서 비네팅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펙트를 적용해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 스타일에 가게 되면 CC 비네트라고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약간 어두운 형태로 만들어 주잖아요. 자,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수치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밝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사이드를 약간 어두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앞부분에 적용을 할 거거든요. 앞부분에 카메라가 적용이 됐을 때 약간 블러 처리된 오브젝트가 필요해서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미지 가지고 와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일단 이 부분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움직이고 할 때는 앵커 포인트가 항상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치 값을 바꿔 놓고요. 이 모델을 그대로 듀프를 뜰게요. 듀프를 뜨고 제가 마스크를 움직이는 형태로 여기를 바꾸도록 할게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 그리고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고 얘 펜 비하인드를 이용을 해서 중심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변경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지금 이렇게 5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5개는 카메라 앞부분에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 밑으로 다 움직여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이미지를 배열을 해 놓고요. 얘들 5개도 마찬가지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죠. 자, 이렇게 해 놓고 뷰를 다시 2개로 바꿔 놓고요.
얘들은 카메라 앞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으로 좀 이동을 해놓고 위로 좀 올려서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얘도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안쪽으로 이동을 좀 하죠.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얘들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 좀 앞에 있고 어떤 건 뒤에 있어야지 나중에 블러 처리됐을 때 각각 느낌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공간에 배열을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도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하나가 겹쳐 있어. 지금 보면 얘잖아요. 얘가 중간에 다른 이미지를 통과하잖아요. 지금 얘를 통과하는 거네요. 그죠? 얘를 통과하지 않게끔 얘를 이쪽 뒤로 약간 밀어줄게요. 약간 밀어주면 얘는 통과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를 움직일 건데 카메라는 일단 맨 끝에 왔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되게끔 그냥 키를 잡아주죠. 일단 포지션 P 누르고요. 뒤에 있는 키 먼저 잡아주고요. 얘는 처음일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좀 빠져 있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있을 때 얘들은 조금 더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다시 조절을 하죠. 자, 이렇게 조절해서 얘의 위치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밋밋한 느낌은 뭐냐면 약간 공간감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는 포커싱이 안 맞고 뒤에 있는 거에 포커싱이 맞아서 앞에 있는 거는 블러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에 블러 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뎁스 오브 필드를 적용을 하는데, 자, 트랜스폼 말고 카메라 옵션으로 가죠. 카메라 옵션으로 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어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켜주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켜줬는데 어때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값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레벨 값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레벨 값을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지금은 다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포커스가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블러 값이 적용되는 위치가 달라져요. 카메라 여기 보시게 되면 포커스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얘의 거리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위치를 제가 좀 뒤로 놓고 얘 값을 제가 한 800 정도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800 정도 적용을 했더니 앞부분에 블러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포커스가 또 맞아지는 부분이 달라지죠. 자, 처음 부분은 앞부분이 이렇게 포커스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얘가 가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포커스가 맞는 부분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얼굴이 처음에는 포커스가 나가고 점점점 포커스가 맞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거리값 있잖아요. 이 거리값을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 지점의 값을 앞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이동을 해 주시게 되면 처음에는 블러 값이 적용이 되고요. 가면서 점점점 포커스가 맞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앞부분이 맞았다가 뒷부분이 점점점 포커스가 맞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션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